혹시 9호선 연장만 믿고 왕숙 신도시 청약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왕숙 신도시 청약을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청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속 시원히 결정을 못 내리겠죠.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될지, 지하철 9호선과 GTX-B는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신도시 분양권 투자만 10년 넘게 한 제가 전부 답해드리겠습니다. 왕숙 프루지오 더 퍼스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분양가가 5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분양은 주로 소형 평수를 분양하는데요. 이번 왕숙 프루지오 더 퍼스트는 74타입, 84타입으로만 이루어진 아주 귀한 중형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괜찮은 조건인 것 같은데요. 청약을 할 정도인지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숙 신도시 내에 어떤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수도권 아파트 입지를 볼 때 무조건 따져보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챙겨서 분양받거나 매수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역세권, 초등학교, 상가 이렇게 세 가지가 도보 10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입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왕숙 신도시 개발 계획도를 보시면 이번 분양 아파트 단지는 B1, B2 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접해 있고요. 큰 규모의 상가는 아니지만 상가도 인접해 있고요. 추가로 하천변도 있고 공원도 있네요. 하지만 역세권이 아닙니다.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입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9호선 역사 예정지까지는 걸어서 약 17분 정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은 도보 10분 이내를 이야기하는데 17분은 솔직히 조금 먼 거리입니다. 특히 위쪽에 위치한 B1 단지에서는 20분 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호선 지하철역 예정지는 가까울까요? B1 단지 북쪽 방향에 4호선 풍양역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도보 18분 정도 걸려서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왕숙 신도시 북부 지역은 하천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 생활권으로 나눠질 텐데요. 9호선 역사와 중심 상업 지역이 있는 아래쪽 생활권이 입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합니다. 편리한 교통과 큰 규모의 상업시설을 더 가깝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왕숙 프루지오 더 퍼스트의 입지는 기본적인 생활의 편의성과 쾌적함은 갖췄지만 역세권이 아닌 점이 아쉽습니다. 그럼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버스 타고 환승해서 9호선 이용하면 강남 출퇴근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9호선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9호선이 언제 개통하는지 알아야겠죠. 인터넷을 검색하면 9호선 왕숙 연장 노선이 2031년 개통이라는 달콤한 말이 넘쳐납니다. 마치 6년 뒤면 9호선 타고 강남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런 거 믿으면 아주 하수입니다. 건설사 분양 마케팅에 말려들어서 호구되는 겁니다. 지금 9호선 왕숙 연장은 아직 땅조차 파지 않았습니다. 삽도 뜨지 않은 공사가 6년 만에 끝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 말만 믿고 생각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9호선 왕숙 연장의 진짜 속사정을 지금부터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왕숙 신도시 연장은 2024년 12월에 기본 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기본 계획이 뭐냐면요. 어떻게 지하철을 만들지 대략적인 계획만 세운 겁니다. 계획을 대충 세웠으니 이제부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하철을 만들어줄 시공사부터 찾아야 합니다. 건설사들은 돈이 안 되는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부가 공사비를 너무 적게 잡으면 아무도 공사를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다시 늘려야 하고 또 다시 건설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지체됩니다. 시공사가 정해지면 이제 지하철 공사에 필요한 진짜 설계 도면을 그립니다. 벽은 어디에 세우고 기둥은 어디에 박을지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게 그려나가는 과정이죠. 이 도면이 완성이 되어야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총 공사비를 승인받습니다. 이렇게 시공사를 정하고 설계 도면을 확정하고 총 공사비를 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승인받기까지는 총 2년 정도 걸립니다. 힘겹게 모든 절차를 통과하여 실시 계획을 승인받은 후 드디어 착공하게 됩니다. 보통 공사 기간을 5년으로 잡지만 지하철 공사는 절대 5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땅을 파다 보면 갑자기 물이 터져 나오면 물부터 잡아야 하고요. 예상보다 단단한 바위가 나오면 시공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지하철 공사는 대부분 도심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사는 계획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 경험상 지하철 공사는 5년이 아니라 최소 8년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9호선 왕숙 연장 진짜 개통은 언제인지 결론을 내볼게요. 빨라야 2026년 말에 실시 계획이 승인이 나고 2027년에 겨우 착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최소 공사기간 8년을 더하면 9호선 왕숙 신도시 연장은 빨라야 2035년은 돼야 개통이 됩니다. 왕숙 푸르지오가 2028년에 입주하기 때문에 무려 7년 동안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그렇다면 GTX-B가 들어오니까 GTX-B 왕숙역에서 환승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럼 GTX-B 왕숙역이 언제 개통이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GTX-B는 2031년에 개통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이거 믿는 분 이제 없으시죠? 없어야 됩니다. GTX-B 남양주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3월 말에 착공 보고서가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 착공했다는 오피셜한 뉴스가 아직 없어요. 그럼 잘해야 겨우 올해 착공인데 앞으로 6년 만에 31년 개통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일반 지하철도 공사에 8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DX는 일반 지하철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작업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토목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빨라야 2033년 이후에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GTX-A도 2016년에 착공해서 2024년에 수서역까지만 개통을 했습니다. 8년 만에 개통이 된 거예요. 원래는 삼성역까지 개통이 목표였는데요. 목표를 바꿔서 수서역까지만 개통하고 완공을 한 거죠. 이렇게 지하철 공사가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설령 GTX-B가 개통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따져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별내역 개통이지 왕숙역 개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왕숙역은 LH에서 별도로 민간 사업자를 뽑아 복합 환승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GTX-B 남양주 구간 개통 시기와 맞춰서 왕숙역 복합 환승센터까지 완성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계획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청약에 당첨이 돼서 2028년에 입주를 해서 2035년까지 지하철 없이 강남으로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분양 단지에서 버스를 타고 별내역으로 30분 이동한 뒤 8호선을 타고 잠실역에서 환승해서 다시 강남 방면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편도 1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소요될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빡빡한 출퇴근 시간을 7년 동안 감수할 자신 있으신가요? 그리고 왜 굳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의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열악한 교통에 시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통만 안 좋고 신도시니까 다른 것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왕숙 신도시는 분양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아파트 단지 6, 7개 정도 연속으로 입주해서 자리를 잡아야 상권도 형성이 되고 학교도 개교하고 버스 노선도 더 생기면서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이 되는 것인데요. 후속 분양이 너무 느립니다. 오히려 왕숙 신도시 남부 지역 쪽에 사전 청약 아파트 단지가 5개 있죠. 북부와 남부 나누어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지역에 몰아서 분양을 해줘야 안정된 주거 지역으로 빨리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뉘면 거주민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분양 계획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론을 딱 내면 교통이 7년 정도 안 좋고요.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기 어렵다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자 1만 명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청약 분석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2편에서는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입주 시점에 시세가 어떻게 될지, 프리미엄은 얼마나 붙을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